중국 문제를 얘기할 때 함정에 빠지는 건 뭐냐면은 네. 우리가 이것으로 이 중국 문제로 인해서 이 중국의 여러 가지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그 중국 때문에 먹고 사는 국민들 1,000만 명의 앞으로의 민생과 네. 또 그 속에서 어떤 그 우리 한민족의 생활권이 축소되는 문제를 과연 다루고 있느냐. 자, 중국 러시아가 우리하고 점점 멀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네. 이 한민족 대한민국 국민의 생활권이 축소된다는 얘기야. 생활권이 축소된다. 생활권이 축소되는 그 생각 거다. 잘 못했네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국력이 성장하고 어떤 국격이 높아진다는 건 뭐냐 하면은 그 나라 국민들이 생활권, 활동권을 넓힌다는 뜻이에요. 화교가 왜 무섭습니까? 동아시아를 네. 동아시아를 주름 잡으니까 무서운 거야. 그래서 화교 자본이 무서운 거잖아요. 네. 또 이제 디아스포라 이렇게 어떤 그 예컨대 아일랜드 같은 경우 전 세계에 퍼져 있잖아요. 네. 이렇게 생활권을 넓혀서 그 아일랜드가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도 요직에 진출하고 네. 대표적으로 클린턴 대통령이 아일랜드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 클린턴 같은 대통령도 나오고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생활권이 넓어지고 그 나라의 영향권이 넓어진다. 그래서 지난 30년간 우리가 경제 영토를 넓히면서 많이 진출한 거거든요. 네. 북방으로. 북방으로.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상해 제가 국회의원 되던 2016년 그 이듬해 2017년에도 갔을 때 네. 그때 상해 우리나라 교민이 3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2만 5천으로 줄다가 네. 지금 1만 명대거든요. 그래요. 그 1만 명도 지금 힘들겠네요. 또 지금. 근데 더 줄을 거예요. 왜냐? 네. 교민들 하소연이 뭡니까? 이번에 저 민주당 의원들 중국 갔다 와서 얘기가 네. 교민의 아이들이 놀이터에 못 나간다는 거 아니야. 한국말 쓰면은 중국인들 손가락질 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가슴 피고 세계로 나가던 이 당당하던 시대가 네. 이제는 단절이 되면서 이 교민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위협이 어려움과 불편함으로 그렇게 영향을 다가오면서 예. 다시 국내로 돌아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 한민족 생활권, 어떤 해양과 대륙에 걸쳐서 우리의 어떤 영향권 네. 내지는 어떤 경제 문화 영토가 확장되면서 이런 어떤 세계 속에서 우리의 생활권을 넓히는 이거는 문명과 종교와 국경을 뛰어넘어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 영향권, 생활권이라고 하는 건데 이 용어가 나치에 의해서 잘못 쓰여져 가지고 그때 이제 히틀러가 독일인의 생활권 개념을 제시하면서 그걸 명분으로 체코와 헝가리를 침공한 거거든요. 네. 거기 독일계 주민이 많다고. 그러니까 왜 저 독일계 주민은 남의 나라 통치를 받아야 되는가? 예. 우리 같은 독일권으로 묶여야지. 그러면서 이제 독일인 생활권이란 개념을 만들어냈고 훗날 그걸 더 동방으로 넓힌다고 하는 게 모스크바 침공의 배경 논리가 된. 명분을 만들었군요. 그런데 그런 식의 어떤 폭력적 방식에 의한 생활권 확대는 제국주의 정책이고 침략국의 정책이지만 그러나 문화와 경제력을 앞세워서 세계 속에 네. 영향력을 넓힌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평화적 방식의 세력 지금 확장이거든요. 우리가 해왔던 거. 예.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이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가 국군이 쇠퇴하는 가장 명확한 징후는 뭐냐 하면은 세계 속에서 한민족 생활권이 축소되고 있다는 거야. 그걸 국군이 쇠퇴되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이거는 국가의 네. 장기적인 어떤 생명력을 좌우하는 문제예요. 어휴. 그러면서 북한도 단절돼 있고 네. 중국은 단절돼 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과 중국을 똑같은 존재로 봐요. 권위적인 국가고 어차피 망할 국가들이다. 그렇죠. 상대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이렇게 거 보기 아니에요? 이념과 가치로 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근본주의 주장에서 어떤 그 우리 국가의 또 민족의 장기적 이익과 생활권을 갖다가 고려하지 않겠다. 우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포기하겠다.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흔히 이제 그 어떤 고립주의를 선택하는 근본주의 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예를 들어서 이란의 무솔리니 호메이니 네. 그 저기 종교 지도자가 정권 잡고 30년 넘게 그 고립과 폐쇄 정책을 폈지 않았습니까? 이런 근본주의 정권에서나 가능한 얘기거든.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논리의 위험성은 가치와 이익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면서 처음에 가치 외교를 했어요. 이념 외교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중국의 어떤 권위주의 독재, 네. 인권 요린 어. 이런 것들을 주된 이유로 하면서 위험한 국가로 낙인 찍고 악마화하면서 디커플링을 의 길을 걸어왔고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때는 무역 전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바이든 대통령 들어오니까 무역 전쟁은 다시 옛날로 회복해서 네. 오히려 사상 최대 무역액으로 다시 회복을 하고 그 대신 기술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첨단 장비, 첨단 소재가 들어가지 않게 예, 막겠다는 기술 전쟁을 건데.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블링컨이 시진핑 만나고도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기술 전쟁은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계속하는 거다. 단지 재앙이 없는 기술 전쟁, 즉 파국이 없는 기술 전쟁. 그건 뭐냐? 파국은 두 가지 얘기입니다. 네.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 일어나거나 아하.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세계적인 충격파가 더 커요. 소용돌이가 더 클 것 더 같습니다. 커요. 예. 이런 일이 일어나거나 무리한 경제적 디커플링, 탈중국으로 인해 가지고 공급망에 있어서 대재앙이 오거나 사실 이 공급망을 분리하는 건 전쟁으로 가는 거거든. 그렇겠죠. 예. 옛날에 1차 대전은 영국이 독일의 제조업이 무섭게 성장하니까 그때 영국 외교부 차관 네. 에드거 크로우의 메모랜담에서 나타난 사상 떠오르는 독일은 객관적인 위협이다. 견제해야 된다. 그래서 영국이 해군력을 증강하고 네. 독일의 제조업을 봉쇄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훗날 1차 대전의 배경을 이루지 않습니까? 네. 또 2차 대전은 어떻습니까? 그때 대공황을 겪은 미국이 관세를 올리는 보호무역주의와 중상주의에 호소하기 시작했고 네. 그때 독일 관세가 4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러니까 경제적 분리가 일어나면서 네. 그것이 훗날 히틀러에 의한 침공과 2차 대전의 배경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의 시작은 공급망 분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태평양 전쟁 왜 일어났습니까? 미국이 일본에 대해 석유를 봉쇄하고 에너지 공급망을 차단하면서부터 그때까지 미국이 그 전에는 일본을 깡패 국가, 불량 국가라고 보지 않았어요. 비록 조선을 식민화했지만 식민화했다 하더라도 일본은 더 이상 침공하거나 이게 어떤 현상 변경하는 수정주의 국가라고 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석유 봉쇄 에너지 그걸 갖다가 차단하면서 일본이 급기야 괴물로 변하죠. 그래서 진주만을 습격하고 그렇죠.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경제적 봉쇄에서 시작된다니까. 그런데 지금 미중 간의 디커플링이 이게 재앙이 된다고 본 거예요. 미국과 중국이 그걸 이제 파악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건 전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어떤 파국을 막겠다. 네. 어떤 재앙이 없는 가운데서 기술 경쟁으로 미중 관계를 리세팅하겠다. 이제 미중 관계는 재부팅 단계예요.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협력적인 어떤 미중 관계 속에서 기술 경쟁을 진행하는 그 기술 경쟁도 재앙이 될 수준은 아닌 수준에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타협을 했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타협이 됐는데 네. 이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중국하고 디커플링을 우린 얘기해 왔거든요. 우리는 탈중국 얘기를 또 했죠? 해왔으니까 계속. 아니 추경호 부총리가 국회에서 답변한 거 보니 우리는 탈중국 얘기한 적 없다. 이제 와서 다 발뺌하고 있거든. 근데 지금 보여왔던 건 탈중국인데. 근데 예. 작년에 그 나토 정상회의 가면서 최상목 네, 경제수석이 예. 이제 중국하고 무역 흑자 보는 시대는 끝났다. 중국이 아니라 다른 대체지로 가겠다. 동아시아, 동남아로 가겠다. 이게 탈중국이야. 그렇죠. 이게 그렇죠. 탈중국이고. 줄여서 얘기하면 탈중국인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예. 중국 경제는 꼬라박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은 희망이 없다는 얘기고 떠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탈중국이야. 그렇죠. 그다음에 추경호 부총리 예. 중국하고 무역 수출 흑자 보던 시대는 끝났다. 그게 탈중국이야. 그러니까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수없이 얘기를 했고 중국에 대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뭐 이런 얘기하고 대만에 대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은 아예 거론 안 하고 이게 탈중국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명료하고 분명하게 탈중국을 얘기했거든. 네. 근데 올해 와가지고 네. 갑자기 미중 관계가 예상했던 거하고 그렇죠. 달리 흐르니까 G7 바이든 발언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탈중국이 아니라 다 탈리스킹 그러니까 디리스킹이라 그러면서 네. 위험 관리라 그러니까 오씨 나폴레옹이 올인했는데 그냥. 군대 끌고 산에 올라왔는데 네. 돌격 앞으로 해서 산에 올라와 보니 야 이 산이 아닌 게벼 야 빨리 절로 가 그래가지고 지금 뭐 중앙일보부터 해서 야 빨리 대화해 난리가 났어. 네. 그다음에 뭐 지들 저기 뭐냐 대기업 자산 46조 원 줄어든 거 가지고 네. 이거 찰과상에 불과한 걸 가지고 야 씨발 늘든 게 줄었잖아. 예. 세금 안 거치잖아. 야 빨리 절로 가. 이래가지고 이제 한쪽에선 대화하자고 난리인데 여전히 저 산이 이 산이 맞는 게벼 하는 쪽에서는 이제 중국인 투표권 박탈하자고 또 지랄 연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쪽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중국하고 다시 잘해보자는 얘기 같은데 미국이 얘기하는 기술 경쟁에 한국의 핵심 품목이 다 들어가 있거든. 그렇죠. 반도체 2차 전지에 다 들어가 네, 있거든. 네. 그러니까 거기는 탈 리스킹이라는데 우린 탈 중국이 돼버리고 만단 말이야. 이걸 협조하면. 그러니까 다른 산에 올라와 보니까 이 산도 아닌 게벼. 그러더니 이제 나폴레옹이 맞아 죽을 얘기를 하는 거지 병사들한테. 네. 아까 그 산이 맞는 게벼. 무슨 지랄들이냐고. 네. 무슨 지랄들이요. 산에 올라가기 전에 신중하게 꼼꼼하게 따져보자. 내가 작년에 이 외교에 관해서 오마이TV 나와서 네. 제일 얘기 많이 한 게 줄서기가 아니라 살피기다. 그게 제일 급하다. 맞아요. 이 얘기를 내가 수도 없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봐봐요. 원자재 값 올라. 네. 그다음에 공급망 교란이 있어. 뭐든 다 물가에 반영되고 있어. 그렇죠. 대기업 곳간에 쌓아놓은 돈은 여전히 천조의 그 탄탄한 돈방석은 안 흔들리고 물가로 다 반영돼. 그렇죠.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지금 전부 서민들한테 전가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 예. 체계적인 어떤 그 국가 경제에 대해서 이건 대기업 문제가 아니라 체계적인 서민 약탈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교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외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특히 서민 중산층의 삶이 달라진다. 그렇다니까. 수가 있겠네. 아니 그런데 대통령 저번에 4월에 미국 가가지고 네. 저기 투자 유치했습니다. 얼마? 5억 달러. 이번에 프랑스 50억 가서 달러, 50억 얼마 달러. 유치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9억 달러. 아, 그런데 9억 달러도 보니까 뒤에 기업인들 세워놓고 약정서야. 약정서. 계약이 계약은 아니요. 아니다. 그래서 그래서 대한민국 영업사원은 이러라는데 네. 지금 저 미국의 삼성만 해도 100억 달러, 현대차 150억 달러. 네. 지금 이렇게 투자하고 뭐 난리인데 지금 미국 가서 5억 달러, 프랑스에 가서 9억 달러. 네. 이걸 보고 국민들에게 감동이 있습니까? 아하.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없죠.